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마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과열 경쟁이냐 아니면 저점 매수 구간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종목 진단 요청이 들어왔는데 종목 진단 제 채널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 홈에 오시면은 지금 302밀에다 요거 리턴즈 5,000명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주말까지 하시면 돼요. 월요일은 바쁘니까 주말까지 다 해놓도록 하세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들어가시면은 관심 종목 확인이랑 다 되니까 요거까지도 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에 있으니까 밑에 재생 목록이랑 확인하시고 요 중에서 홈 영상 재생 목록 커뮤니티 여기에요. 여기 커뮤니티로 들어오셔야 돼요. 커뮤니티 여기로 들어오셔서 첫 번째 게시물에 보면은 요 댓글로 달 수가 있습니다. 요게 좀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서 카페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드려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의견을 주실 분들은 의견을 주세요. 여기가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옮겨드릴게요. 다른 카페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번 거는 슈퍼트램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몇 달째 꾸준히 보고 있는 애청자라고 하셨는데 댓글이 좀 인상에 남는 것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제 슈퍼트램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을 좀 약간 유의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닉네임도 채널명도 이제 좀 특이하고 해서 제가 기억이 확실하게 나는 분 중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마트를 15만원에 40% 매수를 하셨대요. 비중이 꽤 커요. 매수한 이유는 기존에 17만원의 바닥이라고 생각했고 급상승은 아닐지언정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쿠팡건도 있지만 쿠팡은 대규모 적자 기업이고 자금줄도 언제나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마트가 망할 것 같지는 않아서 매수했다. 네, 그렇죠. 저도 이마트가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제 생각엔 그래요. 망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매수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 같다라고 하셨죠. 매수 타이밍 잘못 잡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분기 실적 발표하는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매수한 날이 발표 날이었다. 또 조급해서 추매한 가닥에 40%나 보유하게 되었다. 한 달 전에 모든 종목 손절하고 타이밍 기다려서 수평 이동한 종목인데 초보스러운 접근을 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네요. 비슷하게 물려있는 분들, 저 이마트 물려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거의 사상 최고가잖아요. 최저가죠. 죄송합니다. 거의 사상 최저가니까. 그래서 의견을 듣고 싶다. 현재 4% 정도? 4%면 크게 물려있는 건 아닌데 이제 40%라는 큰 비중이니까 부담이 되죠. 그래서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갈지 다른 방법인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요거는 한번 고민해볼 만한 것 같아요. 이건 저도 같이 고민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마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름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런 온라인 쇼핑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는 여름에 백화점 쪽이나 그러니까 신세계나 그 현대백화점 이런 쪽을 자주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온라인 쇼핑몰이 강세가 돼요. 그래서 이마트도 그렇고 롯데마트도 그렇고 죄다 지금 온라인 쪽으로 해서 경쟁하기 시작했죠. 근데 온라인 하면 또 뭐가 있냐? 소셜 커머스 시장 있잖아요. 여기 그 질문에도 언급해 주셨는데 쿠팡 있죠. 쿠팡이 적자 기업이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2조 적자래요. 근데 2조 적자인데 이 기업이 웃으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 기업이 언제까지 자금줄이 나올 거냐, 마르지 않는 자금줄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 마를 것 같은데요. 쿠팡은 자금줄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쿠팡이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자금줄이 마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한 짓을 못 하겠죠. 자금줄이 어딘데요, 자금줄이. 제가 이거 메인에도 써드렸어요. 쿠팡 손정희 회장이 묻지만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여기를 투자하고 있어요. 쿠팡에다가 한국의 아마존을 만들려고 한국의 아마존을 만들어서 다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 G마켓이니 옥션이니 이베이 쪽에서 많이 들어와 있죠. 우리나라 이거 다 날려버리겠다 이거예요. 쿠팡으로 해가지고 지금 비슷한 계열로 해서 티몬이 있고 그리고 위메프가 있고
보시면 요즘에 여러분들 엄청나게 막 그 세일을 많이 하죠. 작년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세일을 원래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뭐 티몬데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오고 뭐 그 위메프 같은 잉맥드라고 하죠. 위메프인데 이거를 좀 이제 그때 그 팔도 비빔면이었던가요? 팔도 비빔면을 좀 재밌게 해가지고 뭐 괄도 비빔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요런 식으로 해서 팔도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팔도를 비슷하게 해서 괄도 해서 괄도 비빔면인데 뭐 네넨띵이었던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거를 위메프에서 따라해서 잉매뜨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잉매뜨라고 해서 뭐 좀 비슷하게 해서 계속 뭐 하루가 멀다하게 블랙 프라이데이가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전 상품 대부분이 싸게 나오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품목이 싸게 나오는 거고 분야별로 어떨 땐 패션, 어떨 땐 가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패션데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갖고 다 지금 쿠팡 뭐 이마트 둘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다 경쟁을 하고 다 지금 출혈 경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쿠팡 같은 경우는 심지어 뭐 로켓 배송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배송하는 시스템이 나왔죠. 빠르게 배송하기 위해서 자체 배송 시스템을 하고 여기서도 출혈이 나오는데 이거를 웃으면서 2조 출혈인데 2조 적자인데 웃으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투자해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쿠팡의 자금줄 안 말릴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정도로 마를 거였으면은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 정도 자금에 마르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투자를 할 때 확실하게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쿠팡이 마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 의견은 드렸고요. 쿠팡이 마를 것 같진 않다. 온라인은 계속 이렇게 과열 경쟁이 나올 것 같다. 자, 그럼 오프라인을 보자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롯데마트라던가 이마트의 경쟁자, 최대 경쟁자 롯데마트 뭐 이런 데서도 이런 오프라인 매장에서 홈플러스 뭐 이런 매장에서도 지금 다 뭐 과거에 뭐 착한 시리즈나 이런 거 다 꺼내 들어가지고 경쟁 시작했죠. 경쟁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이거 보시면은 과거에 성장한 다음에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밀린 적이 없어요. 월봉을 보시면은 제가 과거에 월봉 해가지고 이렇게 하락 추세였는데 요거를 돌파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2017년 돌파하면서 지지 한번 받고 좋은 모습 보인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요거가 뭐 역헤드앤숄더 모양 비슷하게 나왔죠. 그래서 뭐 올라가는 거 하나만 빼고는 나왔는데 요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뭐 여기서 요런 식으로 만들면은 뭐 비슷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뭐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구간 이탈하면서 25만원 구간 이탈하면서부터는 이 종목은 약세 구간으로 다시 돌입을 한 거예요. 근데 계속 깨고 내려가잖아요. 계속 지지 받아야 되는 구간들을 계속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저는 과매도권에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도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과매도권에 있기는 해요. 근데 요거를 생각해 봐야 될 거. 반등이 나오다가 다시 밀릴 거냐, 반등 나온 다음에 안착을 하고 위로 갈 거냐, 이거가 싸움일 거라고 생각해요. 양쪽 다 어디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감을 시장에서 우려감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반등이 나오는데 진짜 약하면은 뭐 15만원 전후 구간에 지금 본전 부근이시죠? 15만원 구간에서 21선 이렇게 돌파시도 나오다가 밀리는 게 제일 약한 거. 최악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약한 거는 15만원 전후 구간, 뭐 15만원, 15만 5천원 사이 요 구간까지 왔다가 맞고 밀리는 거. 이게 제일 약한 거. 이해하셨죠? 그 다음은 이제 16만원 구간에서 여기 돌파시도 한번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61선 이렇게 내려와 있겠죠? 61선 맞고 여기서 밀리는 거. 그 다음에는 다시 밀릴지 아니면은 밀렸다가 돌파의 시도가 나와서 올라갈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안 좋은 건 요거 맞고 밀리는 거는 추가 하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계시고 추가 하락 혹은 최소한 이중 바닥은 만들겠다. 이게 최소한이고 재수 없으면 역사상 최고가를 계속 뚫고 내려가겠다. 뭐 이런
모양도 나올 수는 있다. 가능성은 있다. 최악의 경우로는 요거보다 나오면 16만 원 회복하는 정도가 나오면 이거는 저점 매수를 잘하신 결과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게 최상의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 요 구간까지는 뭐 노리겠지. 17만 원 요 구간에서 돌파 시도 나오면 한 18만 원 전후, 요 18만 원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봐요. 그래서 뭐 그렇게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면은 웃으면서 나오실 수 있을 텐데 최악의 경우 생각해야 되니까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종목이 망할 것 이마트가 망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안 망할 것 같거든요. 40% 비중이 부담되는 거예요. 지금 약세니까. 저는 이 종목을 10% 정도면 부담 없이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밑으로 내려가던 올라가던 부담 없이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은 올라갈 때마다 비중 줄이는 건 어떨까요? 15만 원에서 15만 5천 원 사이에 40% 중에서 절반만 줄여보세요. 20%만. 왜냐면은 처음에 40% 목표한 게 아니었죠. 17만 원이 바닥이라고 생각했고 17만 원이 바닥이라고 생각했고 뭐 이 아래권에서는 괜찮다 싶어서 매수를 했는데 10만 아래부터 이렇게 매수를 하셨겠죠. 매수를 하셨는데 더 밀린 거잖아요. 그냥 내 예상과는 다르게. 그러면은 이게 이 기업 믿고 나는 그냥 갈래라고 생각하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불안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20%를 15만에서 15만 5천 원 사이 20%만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20%가 남죠. 그러면은 비중이 20%가 되면 한결 가벼워요. 만약에 다시 밀린다라고 하면은 뭐 14만 원 이탈할 때 자르던 뭐 이렇게 정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 정하는 방법 말씀드렸죠. 원칙을 정해 보세요. 정 못 정하겠으면 그냥 14만 원 이탈할 때 자르세요. 그럼 되겠죠? 정 최악의 경우에 내가 정할 수 없다. 내 기준이 없다라고 하면은 14만 원 이탈할 때 자르세요. 15만 원이면 14만 원 이탈할 때 자르는 정도는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갔을 때 반등 나왔을 때 20% 정리를 했으니까.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온다면 14만 원 이탈할 때 20%를 잘라 보시던지 그거는 뭐 선택에 맡기도록 할게요. 저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마트보다는 이마트에서 믿을 수 있는 건 지금 노브랜드가 잘 되고 있잖아요. 노브랜드가 뭐 노브랜드 뭐 치킨도 있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사람들 입소문 난 게 꽤 많이 있어요. 저 유튜브나 뭐 이런 데 가보면은 노브랜드 이렇게 리뷰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괜찮대요. 가성비가 좋대요. 가성비가. 저 아직 노브랜드 그 뭐 과자나 쿠키나 이런 거는 먹어본 적 있는데 팝콘도 먹어봤네요. 근데 아직까지 노브랜드 뭐 치킨이나 이런 음식 쪽은 아직 건드리지 않았었는데 괜찮대요. 입소문이 좋아요. 그러면은 요런 쪽으로 해서도 뭐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나 보면은 노브랜드 쪽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이거는 노브랜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이마트 쪽에 있는 거를 신세계 푸드 쪽으로 가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제 투자 아이디어예요. 저는 신세계 푸드 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여름 관련주 쪽으로 해서 이마트랑 뭐 이런 롯데마트 이런 거 소개해드렸는데 다 소개를 못해드리긴 했는데 저는 이 푸드 관련주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신세계 푸드, 뭐 CJ 푸드는 생각보다 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너무 테마성이 강해서. 그래서 요 신세계 푸드도 괜찮고 뭐 롯데푸드, 뭐 현대그린푸드 뭐 이런 쪽 롯데푸드, 현대그린푸드. 그린이 들어가서 맨날 헷갈려 이게. 롯데그린인가 현대그린인가. 근데 롯데푸드, 현대그린푸드 이런 푸드 쪽 있잖아요. 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신세계푸드예요. 그래서 이마트가 그렇게 부담스럽다 싶으면은 이마트에 있는 거를 조금은 신세계로 해가지고 차라리 두 개를 나눠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노브랜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평이 너무 좋아요. 노브랜드 쪽이. 그래서 요런 투자 아이디어도 있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마트가 지금 뭐 유명해진, 이미 뭐 기존에도 유명했지만 지금 사람들이 입소문 듣고 가는 이유 중 하나가 노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비슷한 게 많잖아요. 지금은 홈플러스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래서 경쟁적인
지금 너무 경쟁적으로만 이렇게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세계 푸드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뭐 이마트 자체만 다시 한번 봐드리면은 주봉으로 이렇게 봐드릴게요. 이게 되게 애매해요. 지금 구간은 그냥 사상 최저가잖아요. 역사상 최저가에 지금 이 가격을 간 적이 없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월봉으로도 보여드렸죠. 월봉으로 이 아래에 밴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이렇게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위에 한번 돌파하고 멋진 모습 나왔다 밑으로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이렇게 내려온다 보면 17만 원을 넘어가야만 17만 원을 넘어가야만 위쪽으로 다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7만 원 정도는 넘어가야 되고 최소한 16만 원이라도 회복은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기존의 저점 구간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까. 기존 저점 16만 원 그리고 적어도 17만 원을 넘어가줘야지 하락 추세를 벗겨내는 거예요. 뭐 시간이 좀 지나면은 16만 5천 16만 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요런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역사상 최저가니까 이게 기회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솔직히 뭐라고 지금 뭐 예언자처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분석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하는데 예언자 아니라고 했죠. 예언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셔라? 점집을 가시는 게 낫다. 이분들이 예언 쪽에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다. 분석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원하시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그래도 호재를 하나 찾아보자면은 호재는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보자면은 테마색 기억나시죠? 테마색. 싱가포르 국부펀드 과거에 이제 그 셀트리온 그 블록딜하면서 이제 유명해졌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셀트리온 때문에 많이 알게 되셨죠. 그래서 테마색이랑 싱가포르 국부펀드의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투자청 GIC 여기가 있는데 여기서 최근에 이마트 주식을 조금 샀어요. 한 44,625주 정도니까 꽤 비중 있게 샀어요. 그래서 총 기존에 10만 주 약간 안 됐었는데 지금 그래서 14만 3,683주를 들고 있다라고 어제 발표가 났죠. 그러면 지분율이 5%가 넘어요. 지분율이 5%가 넘어요. 지분이 지금. 그럼 얘네가 이 구간에서 지금 23일날 샀다고 하니까 뭐 아래 구간이잖아요. 어차피 17일 정도부터는 16, 17일부터는 다 저점 구간이잖아요.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요날 샀다고 요날. 그러면은 얘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밀리더라도 지금 구간을 좀 투자할 만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싱가포르 국부펀드에서.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이거는. 뭐 이 친구들이 샀다고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라고 했죠. 제가 계속 말씀드려 워렌 버핏도 물린다. 작년에 크래프트 하인즈 투자해가지고 그 버크셔에서 박살났잖아요. 실적. 그런 것처럼 워렌 버핏도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국부펀드라고 무조건 믿고 갈 건 아닌데 그래도 자금이 좀 들어왔다라는 것 정도에는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하방 경직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요 부분에서는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가 이제 호재성이고 말씀드렸듯이 노브랜드 쪽으로 마케팅이 지금 잘 되고 있다. 요 정도를 지금 호재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친숙하잖아요. 신세계 기업이고 뭐 하니까 친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까지 있으니까 그 장점을 탄력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가장 좋은 이슈. 왜냐면 온라인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만 하는 업체는 아니잖아요. 이마트랑 대형 창고 매장 이마트 트레이더스랑 뭐 이런 다 하잖아요. 이마트 24시 편의점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온라인 쪽에 있는 부정적인 인식만 다 여기다가 쏟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게 맞아요. 온라인 쪽은. 지금 앞으로도 당분간은 과열이 될 거예요. 온라인은. 과열, 온라인 보시면 되고 이게 온라인 들어갔는데 어려우니까 롯데마트나 이마트나 얘네도 다 오프라인 쪽으로 지금 다시 경쟁을 하는 거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양쪽 다 과열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쟁이 서로 출혈 경쟁하는 거잖아요. 최저가 싸움 하는 거고.
근데 그래도 노브랜드라는 게 받쳐주고 있고 싱가포르 국부펀드에서 뭐 수급 정도는 한번 들어왔다. 그러니까 요 정도가 믿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반등시에 절반이라도 줄여서, 최소한 절반은 줄여서 요거를 다른 데 보내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줄여서 뭐 10%가 된다라고 하면 10%는 믿고 갈 만하지 않나 싶어요. 20%도 20%도 되는데 요거는 약간 부담스럽고 10%는 부담이 없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만약에 더 밀리더라도 망하지만 않으면은 최소한이라도 건질 수 있는 거잖아요. 10% 비중이면. 그쵸? 그러면은 제 투자 의견이면 20%는 그냥 아예 다른 쪽으로 보내고 10%만 남기고 10%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정말로 이거를 투자를 계속하고 싶다면 저라면 신세계 푸드 쪽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정답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기준에선 노브랜드가 좋으니까 좋다고 보니까 신세계 푸드 쪽을 이마트랑 반반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마트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장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미친놈이에요. 미친놈이거나 예언자거나. 이걸 어떻게 장담을 해? 차트 다 무너져 있지. 예? 차트 다 무너져 있지. 여기 이렇게 거래량까지 실었으니까 원래 가다가 밀리는 게 맞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뭔가 대형 호재가 와야 되는데 대형 호재 나올 만한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여름 특수로 한번 느릴 수 있는 거는 있어요. 요것도 호재라고 볼 수는 있어요. 여름 특수 한번 느릴 수 있는데 뭐 그거는 봐야겠죠. 워낙 온라인이나 이런 출혈 경쟁이 많으니까 이게 특수가 정말 진정한 특수인지, 매출이 나와도 출혈 경쟁을 하면 영업이익이 안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마트라는 기업이 매출이 안 나오진 않아요. 보시면은 매출은 매년 성장을 해요. 보시면은 그렇죠? 매년 성장을 하죠. 꾸준하게 성장하잖아요. 매출은. 근데 영업이익이 자꾸 줄어. 매출은 성장하는데 여기 2017년에 늘었다가 2018년, 2019년 자꾸 줄어. 매출이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줄어. 그럼 출혈 경쟁 때문에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는.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매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니니까 매출은 는다니까요. 매출은 느는데 과열 경쟁 때문에 이익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익이 감소를 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점포도 계속 확장이 될 거고 이마트 24시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계속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24시인데 제가 본 이마트 24시는 새벽에는 안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뭐 어찌 됐건 요런 구조적인 이제 부분에서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가느냐, 이 이익금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렇다고 뭐 광고를 안 할 수도 없고 광고는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좀 언제 해소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노브랜드 믿고 간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말해봤자 뭐 지금도 많이 했지만 잔소리에 불과할 것 같고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 중에서 제 의견은 20%는 아예 다른 섹터로 옮기는 게 맞지 않냐 싶고 20% 중에 10%는 들고 가보고 요거는 상장 폐지만 안 당하면 조금이라도 남으니까 들고 가보시고 이게 정말로 가치 투자 성공해서 쭉 날아가서 20만원 이상 날아가면 제일 좋은 거고 그러면 10%는 신세계 푸드 쪽, 노브랜드 쪽을 믿고 신세계 푸드로 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신세계 푸드 못 믿겠다 싶으면은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이것도 30% 해가지고 같이 다른 쪽으로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 정도만 들고 가자 지금은.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20%로 들고 간다라고 하면 진짜 17만원까지 회복하면 20%도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17만원 회복해서 이탈 안 한다고 하면. 근데 지금은 되게 멀어 보이죠 17만원이. 그러니까 그건 나중 일입니다. 다른 데 갔다 다시 돌아와도 돼 17만원대.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좌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표시 있죠? 이거 눌러주시고 우측에 구독과 알람 그리고 댓글 하나씩 꼭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잘 달아주셔야지 제가 회사에서 좀 이렇게 목소리를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주장하면서 펼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이런 게 만족도가 안 나오면은 회사에서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어디가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하는 컨텐츠를 하는 게 아마 장기적으로는 여러분한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주말에는 그 교육 영상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이번에 기초부터 올려드릴게요. 기초 영상 보면서 차근차근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